첫 번째 소식은요. 검수완박 소위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이번 주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켰던 소위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이 국회 내에서 제기됐었는데요. 과연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오는 23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위헌 여부 선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죠. 일명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수사 영역을 2대 범죄로 축소시켜 놓은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검찰 반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바 있죠. 입법 11개월 만에 가리는 유효 대 무효. 쟁점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검사의 헌법적 권한 침해 여부 등등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유효, 검찰 수사권 축소되고 법무부 검찰은 타격을 받죠. 무효, 민주당이 말했던 검찰개혁 정당성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그림 지금 다섯 마약 번째 수사라든가 PPT 이런 거 한번 투약 같은 거 못하게 띄워주실까요? 해놓으셨잖아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 과연 헌법의 수호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일 모레 내릴까요? 혹시 네. 이거 검수완박법은 괜찮다,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다, 두 가지 선택지 말고 혹시 뭐 다른 선택지 있습니까? 헌재가 내릴? 없죠? 아니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중간 단계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아니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서 그 뭐 유언은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 합헌은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위헌의 취지냐 아니면 뭐 합헌의 취지냐가 가려질 텐데 어떤 취지로 헌재가 가릴까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 6명이 낸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6대 범죄에서 2개 범죄,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수사권을 박탈했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 위반이냐? 그리고 경찰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했을 때 이걸 이의 신청을 못 하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또 보안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 내용이고, 예. 저는 이제 실질적 내용은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많이 내용이 되는 게 언급됐던 게 이제 절차의 어떤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절차 유연성이라고 봐요. 일단은 쪼개기 회기,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의 유장 탈당,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랄지 뭐 소유랄지 이 과정에서 보면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 약간 유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검찰의 권한을 일부 빼앗는 것이 유언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이제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못하게 한 것이 유언이 아니다 할지라도 절차에서 이게 유법이 되고 유언이 돼 버리면 나머지 다 유법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절차의 정당성이 합헌이 아니면 그 결과도 위헌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법 자체가 유헌, 유법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건 유법, 유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절차적 어떤 부당성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결론이 나오나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금수완박이고 뭐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검찰이 차고 넘치게 하고 싶은 수사 다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다 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사이에 우리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단어들, 키워드를 한번 나열을 해봐라 그러면 그런 걸 겁니다. 수사, 기소, 재판, 압수수색, 체포영장, 소환 뭐 이런 단어들 아닙니까? 이미 금수완박과 상관없이 현실에서는 검찰이 그야말로 하고 싶은 수사, 압수수색 하고 싶은 곳 전부 다 예. 하고 있고 차고 넘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 쪽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박정호 의원님 네. 지금 한 장관이 야반도주다 탁 선을 그었잖아요. 이건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 약간 좀 말도 좀 재밌는 말인데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한 장관의 말이 맞다. 검수완박법 위헌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주가랄까요? 뭐 정치적인 위상이랄까요? 엄청나질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무슨 소리야? 이건 괜찮아. 민주당 잘했어. 뭐 위헌 아니야. 라는 판단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 타격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위배가 된다고 판결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내용적으로도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어 놓고 수사를 제한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쭉 보면 지금 경찰의 수사권이 많이 넘어가 있는데 수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힘들어요. 그리고 경찰 과중한 업무에 지금 버거워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로 넘어간 수사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또다시 검찰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결국에는 경찰로 안 돼서 검찰도 해서 합수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게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만들었던 잘못된 법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도 좀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이 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나오면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인들의 정권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막기 위한 방탄몰이의 제일 큰 성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내일 모레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 시민의 발 버스. 뭐 이런 거죠. 어떤 선택을 낼지 궁금합니다.